지금 이제 x 값이 이제 기본 변수가 x죠. 근데 0부터 t까지 범위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ft로 정의한다. k는 뭐냐? k는 지금 상수고, k는 상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어진 2차 함수란 얘기예요. 주어진 2차 곡선인데 그것을 0부터 t까지의 구간에서 곡선의 길이를 생각하게 되니까 t에 의존하겠죠. 그다음 요 ft 식은 쓰겠죠. 1 플러스 도함수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도함수? 요것을 미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ft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루트 안에 1 플러스 저 미분해서 제곱하니까 이 약분되고 k 4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k 4제곱분의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선의 길이식을 딱 썼고, 그다음 여기서 sk가 피곤하네요. sk가 피곤해. 이제 k에 따라서 변하는 식으로서 sk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n이 6일 때 s 루트 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최대한 한 다음에 n에다 6 집어넣고, 그러면 이건 간단하네요. 사인 30도 2분의 1, 그냥 2분의 1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제 k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자, 일단 여기서 요 f는 어떤 f? 여기 곡선의 길이식에서 나오는 f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식을 먼저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 x 자리에다 k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적분의 경계를 또 쓰는 것보다는 여기 역함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래요? 간단한 치환을 통해서 이 ft를 s라고 놨을 때 ft를 s라고 놓고 요 적분식을 치환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따라오나요? 여기 ft를 s로 치환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 s가 fk면은 t가 k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k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k 마이너스 t죠. t s 이퀄 ft니까 f 인버스 s는 t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거 k 마이너스 t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ds를 d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ds는 뭐 f 프라임 t dt. 그래서 f 프라임 t dt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t dt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에 그대로고, 인테그랄 앞에 그대로. 그다음 이걸 뭐 그대로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k를 k분의 1만 요 인테그랄 속으로 상수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1 빼기 k분의 t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것을 우리가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럼 뭔가요? 이 적분 계산할 때 여러분 쓰기 문제가 똑같은지 알겠죠? 응? 여기 지금 t에 대한 식인데 루트 안에 1 플러스 t 제곱의 실수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에 대한 1차식과 상수항이 있으니까 여기 1차식이 곱해진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간단한 치환적분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이 곱해진 것이 바로 뭐 탄젠스 세타로 치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2의 t승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똑같습니다. 실전 2번 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식의 값을 계산할 줄 알면 된다니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요거 계산해 보면은 또 루트 안에 있는 것을 통째로 u로 치환을 했을 때 du가 뭐가 되냐? k 4제곱분의 2t dt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지금 루트 안에를 통째로 u로 치환했고, 그러면 k분의 t dt는 여기 k분의 t dt를 남은 게 뭔가요? k 세제곱하고 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분의 k 세제곱 du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자,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요게 루트 안에를 u로 치환한 거고, 그 다음에 k분의 t dt가 2분의 k 세제곱 du가 된 것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환했을 때 이제 t를 u로 치환했을 때 t가 0일 때는 u가 1이 되겠고, t가 k일 때는 이 k 4제곱분의 k 제곱이니까 약분해 가지고 1 플러스 k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의 경계까지 치환이 다 됐고, 그다음 2분의 루트 3, 2분의 k 세제곱 앞으로 나오고, 루트 u의 부정적분이 3분의 2 u 루트 u가 되겠고, 또 이 치환한 값들 경계값들 집어넣어서 계산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 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했던 치환 적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 요거 자 어떻게 치환할까요?
뭘 목적으로? 루트 안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t를 k 제곱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야 되겠죠. k 제곱 탄젠트 세타. 그래서 뒤에서 봅시다. 이것을 t를 k 제곱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게 되면은 dt가 k 제곱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서 결국은 k 제곱 상수고 시퀀트 세제곱 세타 적분하는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알파는 어떤 알파인가요? 알파는 요게 세타가 알파일 때 t가 k일 때죠. t가 k일 때 세타가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 이퀄 k분의 1이 되는 그런 알파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이퀄 k분의 1이 되는 알파가 되겠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k제곱 밖으로 꺼내면 되겠고 아까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어떻게 썼던가요? 우리 쓰기 문제 할 때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꿔가지고 그 탄젠트 제곱 세타 된 부분을 부분적분 시도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시퀀트 제곱 세타가 탄젠트 세타의 도함수니까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퀀트 세타를 미분했을 때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는 것을 이걸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단계에서 바로 부분적분을 시도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죠?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 시퀀트 제곱 세타 곱한 거고 시퀀트 세타 하나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k 제곱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사인 세제곱 세타 d 세타가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2배가 바로 요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시퀀트 세타의 정적분 값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요 값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시퀀트 적분한 것에 그리고 k 제곱 곱해졌었던 것이고 그 절반 합의 절반.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저 파트 구할 식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퀀트 세타를 아까는 어떻게 썼던가요? 코사인의 역수로 보고 분자 분모의 코사인 하나씩 곱해가지고 1 빼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으로 봐서 사인 세타를 치환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되죠? 근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뭐 한 건가요? 분자 분모의 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똑같이 곱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탄젠트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이 나오고 시컨트 미분에서 탄젠트 시컨트 곱이 되니까 결국은 분모 미분에서 분자 나온 꼴이 돼가지고 ln으로 간단히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뭘? 시컨트 세타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인테그랄 속에 루트 1 플러스 x 제곱 dx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 경우에 그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했는데 치환하고 나서 결국 남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는 시퀀트 세제곱을 접근하는 문제고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퀀트를 접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거예요. 그럼 시퀀트를 접근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치환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자 분모에 시퀀트 플러스 탄젠트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가지고 여기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나오게 되니까 바로 ln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간단하긴 간단하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그 달달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그 우리 논술 문제에서 인테그랄 속에 코사인 분모의 코사인만 있는 경우라든가 인테그랄 속에 분자의 사인만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몇 차례 나온 바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 분자 분모의 코사인을 똑같이 곱하고 이 경우 분자 분모에 똑같이 사인을 곱해서 치환 적분을 시도한다는 것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있고 자 그래 이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결과가 이것을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은 뭐 이 한쪽이 0이다 보니까 이제 알파만 대입하면 되겠죠. 알파 대입했고요. 다들 양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이제 알파 대입했을 때 정적분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요걸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또 우리가 모르는 각이 아니고 요거 있잖아요. 탄젠트 값이 k분의 1인 알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게 알파에 대해서 요게 k이고 1이니까
그 탄젠트 알파 k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시퀀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여기 루트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이 k가 되는 것이니까 그 역수 시퀀트 알파 시퀀트 알파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더해서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필요 없이 ln 하면 되겠고 2분의 k 제곱 곱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다. 이 k 제곱도 약분까지 되고요. 이게 이 앞부분의 c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치환적분과 좀 복잡한 치환적분 두 개로 이 식을 적분식을 계산한 것이고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계산 결과. 그럼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적분식 전체는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뺀 것이 적분식 전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빼 보니까 빼 보면서 여기서 이제 2를 곱해 가지고 분모에 있는 2를 없애 버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을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있던 것이 2 곱했으니까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이겁니다. 여기 뭐예요? SK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n에다가 6을 집어넣고 k에다 루트 3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그냥 단순히 2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요 값을 뭐 다 집어넣으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ln 파트하고 루트 3 파트하고 그다음에 유리수 파트하고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쓰기 2번 문제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건 만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마무리까지. 이제 여기 1번 하고 나면은 2번, 3번은 얼마든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극한이에요. 상수 k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요 극한. 그럼 뭐 사인 n분의 파이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냥 혼자 있는 거고 여기 k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k 제곱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고 이 진수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ln 값이 그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k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k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요게 어떻게 되는가? k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nk에 해당되는 부분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셈이니까 그리고 그 k 제곱 ln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ln 2로 수렴하는 부분과 0으로 수렴하는 부분의 곱이니까 간단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런 거는 이렇게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항으로 뭐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리미트 양수 x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할 때 x ln x 요게 0이라는 거 뭐 요거 증명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요거 증명한다는 것은 x를 t분의 1로 치환했을 때 t가 한없이 커질 때 t분의 마이너스 ln t 요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또는 이걸 증명한다는 것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2의 x 승분의 x 요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동치다. 다 동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용만 하면 돼요. 이걸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용하면 되는데 혹시 이걸 증명하라는 소문항이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은 뭘 이용해서? 다 샌드위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샌드위치 하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샌드위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k에다 0 대입한 것에 달만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이 sk만 극한을 구했을 때 요게 되는 것이니까 얘가 지금 분모에 있잖아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 역수 취해 가지고 사인 n분의 파이가 약분되니까 뭐 결론은 3으로 간단히 나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sk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앞에서 정리만 했다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뭐 3번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한 김에 요거까지 하자면은 지금 요 n개의 꼭지점을 갖는 이 정円각형이 있는데 단위원에 내접한답니다. 단위원에 내접하는 정円각형. 근데 이 원의 중심 P하고 직선 AI, AI 플러스니까 뭔가요?
이웃한 두 꼭지점이니까 그냥 어떤 한 변을 연장한 그 직선이네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내접 정円각형이 내접하니까 외접원이겠네요. 외접원의 중심에서 한 변까지의 거리를 AI라고 했을 때 요 AI에 대한 S값, 앞에서 구한 S값을 N개를 다 합쳐라. 근데 우리가 벌써 뭘 할 수 있나요? AI가 N개의 AI 값이 다 똑같겠죠. 어? 그 외접원의 중심에서 내접하는 정円각형까지 변의 길이니까. 그리고 그 식을 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円각형에서 요 삼각 비유한 것들은 아주 잘 등장하죠. 이게 외접원의 중심 P가 되겠고, 요게 라지 AI, 라지 AI 플러스 1이면은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스몰 AI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각이 뭐예요? 요 각의 크기가 꼭지각의 크기가 2파이를 n등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절반. 그래서 요게 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요? 여기가 1이니까 코사인 n분의 파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코사인 n분의 파이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A로 표현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 n개의 AI 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SAI 값도 n개가 다 똑같다는 얘기고, 그걸 n개를 시금한다는 것은 그냥 n배 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TN은 NSA가 되는 것이니까 n 곱했고, 그 다음에 이제 SA, 여기 SA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SK에다가 K 자리에 A를 대입한 것에 다름 아니겠죠. 그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극한값, 요것에 이제 리미트 TN을 구하라고 한 것인데,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n 사인 n분의 파이, 요 부분이 파이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n이 한없이 커질 때 a가 상수가 아니죠? a가 상수가 아니라 n에 의존합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a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므로 이렇게.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므로 결국은 대부분 a에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돼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마무리돼서 리미트 tn도 가볍게 계산이 된다. 결국은 소문항 3개지만은 관건은 SK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환적분 그리고 부분적분 적절히 섞여가지고 그 계산하는 것이었다.